2025년 9월 11일 오늘 한국 경제의 가장 뜨거웠던 소식들 지금부터 알기 쉽게 짚어드릴게요. 오늘 시장을 딱 한 단어로, 숫자로 보여준다면 바로 이겁니다. 3314.53. 이게 뭐냐고요? 바로 오늘 코스피가 마감한 지수고요. 한국 증시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진 숫자입니다. 무려 4년 만입니다. 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찍은 건데요. 도대체 무엇이 시장을 이렇게 뜨겁게 달군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이유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시죠. 그 답을 찾으려면요, 사실 우리나라가 아니라 바다 건너 미국을 먼저 봐야 합니다. 바로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시작된 글로벌 AI 열풍,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거든요. S&P 500, 나스닥 할 것 없이 미국 주요 지수들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그야말로 인공지능, 즉 AI 주식들이 시장을 완전히 이끌었는데요. 기술주에 대한 낙관론이 시장 전체를 집어삼킨 듯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게 그냥 다 같이 오르는 그런 랠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열풍의 진원지가 바로 이 소프트웨어 거물 오라클이었어요. 오라클이 AI 클라우드 계약 잔고가 무려 4,550억 달러나 된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주가가 하루 만에 36%나 폭등한 거죠. 보세요. 같은 날 아마존이랑 애플 주가는 오히려 빠졌잖아요. 정말 대조적이죠. 월가의 분위기를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말이 있을까요? 웨스파고의 한 전략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AI에 대한 투자가 멈추면 음악도 멈춘다. 그러니까 지금은 파티를 즐겨라. 정말 지금 시장의 열광적인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뜨거운 파티에 기름을 부은 소식이 또 있었어요. 바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이제 잡히는구나 하는 안도감을 준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연준이 계속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에 불이 붙을 수밖에 없었고요. 자, 그럼 이 거대한 글로벌 파도가 어떻게 한국 시장까지 밀려왔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AI 열풍, 특히 AI 인프라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한국 시장으로 막대한 외국인 자금을 끌어들인 거죠.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고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 하루 만에 사들인 금액이 무려 1조 4천억 원. 이 어마어마한 돈이 코스피를 새로운 정상으로 밀어 올린 겁니다. 이번 기록이 2021년 7월 이후, 그러니까 4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경신된 사상 최고치거든요. 정말 길고 긴 기다림 끝에 새로운 역사를 쓴 셈이죠. 자, 그런데요. 글로벌 요인이 불꽃이었다면 이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만든 땔감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내 정책이었죠. 가장 핵심적인 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강조했던 생산적 금융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부동산 시장에 묶여있는 돈을 주식시장 같은 곳으로 흘러 들어오게 해서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삼겠다. 바로 이런 구상입니다. 정부는 말로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신호를 계속 보냈어요. 주식시장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고요. 투자자들이 민감해하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이거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딱 못을 박았죠. 여기에 기업 지배구조 개혁 작소까지 더해지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달려도 되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금융시장에서는 축포가 터지고 있었지만 정작 한국 경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산업 현장, 특히 이 기술 기업들은 아주 차가운 역풍을 맞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충돌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려면 연구개발 인력만큼은 주 52시간제에서 예외로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전국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하겠다며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간극이 상당합니다. 이런 노동정책 문제도 골치 아픈데 또 다른 위협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통신 대기업 KT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금전적 피해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해킹된 계정으로 소액 결제가 마구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해도 1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돈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는
무려 5,561명에 달하는 고객들의 아주 민감한 개인 식별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해킹 수법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이용한 걸로 보이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조사를 해보니 협력업체 직원에 의한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9월 11일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경제 소식들 속에서 우리가 딱 기억해야 할 핵심은 뭘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 한국 경제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한쪽에서는 글로벌 AI 붐과 정부의 친시장 정책 덕분에 주식시장이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 경제의 심장인 기술 산업이 노동정책과 사이버 보안이라는 아주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AI가 이끄는 뜨거운 낙관론, 그리고 국내 산업이 마주한 차가운 현실. 과연 한국 경제는 이 너무나도 다른 두 개의 파도를 동시에 타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